이번 비대위가 할 최고의 급선무는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한테 별명 붙인 포청천처럼 할 수만 있다면 공정한 전당대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. 자, 문희상 의원이 비대위원장 수락을 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야당이 혁신을 주도하게 됐는데 네. 굉장히 아까 금방 설명을 했지만 포청천하고 이미지가 좀 닮아 있어요. 정말 닮았어요. 예. 우리나라 되게 유명했던 판관으로 유명한데 자기의 어떤 닮은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어머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. 지금. 예,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. 정말 똑같이 닮았는데 이런 예. 이미지. 그리고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 별명이 또 하나 있어요. 예. 겉은 장비, 속은 조조. 예. 장비와 닮은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정무감각이 빠르고 판단력이 정말 좋다. 이런 예. 것 때문에 뭐 장비라는 겉은 장비, 뭐 포청천 예. 이런 별명이 자, 저거 보니까 보니까 표정 보니까 데칼코만 얘기하시네요. 데칼코마니 어떻게 하셨어요?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물 감싸갖고 이렇게 접었다가 피면 양쪽 예. 똑같은 거 있잖아요. 데칼코마니라고 해도 지금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놀랄 정도로 똑같은데 모습이 이마에 예. 달 무늬만 없고 똑같네요. 그러게고요. 근데 포청천 이미지로 예전에 1990년대 중반에도 그 조순 서울시장 후보가 성공을 했잖아요. 예. 그런 길을 받아서 좀 야당을 좀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예. 바람이 있습니다. 어떻게 알았어요? 데칼코마니 얘기하려고 그런 거? 자, 근데 궁금한 네. 게 조금 전에 처음에 취임 일성을 들어보면 전당대회가 제일 급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요. 전당대회라는 게 대표를 새로 뽑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급해요? 일단 뭐 세월호 법도 중요한데 일단 예.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. 네. 바로 이 비대위원장 누가 되느냐 가지고 시끄러웠다는 거는요. 결국 개파들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. 다음 전당대회 차기 당권 주자를 정하려면은 이 비대위원장이 그 당대표를 선출하는 뭐 대의원들을 작업하는 지역위원장 이런 걸 선정하게 되는 건데요. 예. 결국 차기 당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파 갈등을 최소화하겠다. 이런 입장에서 이제 차기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관리하겠다.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. 이거는 개파 갈등 해소하겠다라는 메시지와 동격이다. 이렇게 보시면 그렇군요. 되겠습니다. 예. 자, 근데 궁금한 것,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풀어야 될 문제는 세월호법 문제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어제 문희상 의원의 발언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가족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입장과 좀 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은 또 달라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요. 예. 유가족의 양해를 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. 양해라는 표현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쓴 건 저도 지금 처음 같습니다. 그러게요. 저도 처음 듣는 것 이제까지는 같습니다. 세월호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. 예. 라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구호였습니다. 예. 어제 오늘 조간에 나온 인터뷰 또 여러 인터뷰에서 지금 유족의 동의보다는 그 동의까지 못 가더라면 그렇죠. 양해를 얻는 선이 아니면 예.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오늘은 보면 의원총회 발언이 이렇습니다. 네. 이 발언이 유족의 양해를 얻는 선에서 최소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. 유가족이 원하는 국민이 동의하는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된다. 다시 한번 덧붙이면서 예. 이게 좀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.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양해라는 화두를 먼저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되니까 그렇죠. 최소한 양해 아니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 조금 말을 바꾼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. 양해를 구한다는 거는요. 세월호 유가족에게 그 수사권 기소권을 100% 줄 수도 없을 것이다. 그렇다고 또 2차 그러니까 여야가 협상한 안대로만 가기도 어렵 것이다. 그 어디 중간에서 안을 찾아보자. 좀 더 협상해보자. 이런 뜻이 담긴 걸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좀 진전된 입장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. 그렇습니다. 열려 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네. 같은데. 자, 네. 도경민 팀장에게 물어볼게요. 지금 네. 새누리당 네. 새로운 파트너가 나타난 거예요. 네. 어쨌든 반응이 어떻습니까? 일단 그 문희상 의장은 좀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예. 얘기를 새누리당에서 좀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합이 좀 잘 맞을 수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이다. 특히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동안 잘 맞아왔죠.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나무랄 데 좋은 없는 감정 갖고 정치인이다라고 있죠. 좋게 예. 얘기를 했고 작년에 비상대책위원장을 그때도 맡았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북핵 문제가 터졌을 때 한 목소리로 북한이 그 북핵 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면 안 된다라고 또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과연 문희상 의원이 얼마나 큰 그 정권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겠냐라는 데 있어서는 좀
이제는 누가 와도 어렵지 않겠냐 하고 좀 지친 또 예.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. 실제로 작년에도 정부조직법 갖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주 첨예하게 붙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기대 반 우려 반이지만 현재로서는 좀 잘 되겠나라는 아직은 비관적인 전망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김무성 대표도 오늘 회의 아침에 안 나와도 되는 자리인데 나와서 굳이 문희상 위원장 환영한다.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신 분이고 정말 훌륭하신 존경하는 분이다라면서 문희상 위원장에 대해서 극찬을 했고요. 뭐 오늘 또 김무성 대표가 문희상 위원장에게 직접 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덕담을 잘하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상대당 대표에게 예의를 갖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